네, 지금부터는 정기명 시장님과 둔덕동 주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위한 열린 대화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시장님께서 지명을 하신 분은 마이크를 받으신 다음에 성함을 말씀하시고 건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기명 시장님 주제로 둔덕동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제해 주십시오. 그 마이크를 먼저 주시오. 아직 질문 하나만 하는데 손을 들어보니까 자 1번으로 질문하시고요. 좀 이따. 예. 잘 보셨죠? 예, 여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겁니다. 몇 년 안에. 근데 그것이 뭐 저 말이 아니라 뭐 외국의 유명한 사람이 몇 년 전에 그런 말 했어요. 여수는 세계 최고의 도시 10대 도시 안에 든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데 그게 가만 들다 보면 맞는 말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전라남도에 가서 도지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저 고향이 화정면 계도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정면 낭도에서 사도관 인도교를 좀 놔주라 이런 게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좀 너스레를 좀 떨었습니다. 저 고향인데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낭도, 사도, 인도교가 한 200억 드는데 그것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낭도에서 차 내려가지고 사도까지 그 해상교량을 높이 설치될 텐데 거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다음에 관광객이 뭐 여수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데서 엄청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말에는 또 사실 금호도까지 다리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집이 계도지만은 어찌됐든 작년에 도지사님 또 만나 뵈서 또 금호도까지 다리 동안 확정해 버렸습니까? 그건 2천억이나 드는데 이렇듯 여수는 3년 뒤에는 다리 11개가 이제 백야도에서 저기 백야도에서 고흥에서 좀 화양면은 다 연결됐기 때문에 5개가 다음 백야도에서 이제 좀 뭐 제도 계도 뭐 워로 해가지고 화태 돌산반도까지 연결돼 버립니다. 3년 4년 뒤에는 그런 다음에는 2년 뒤에는 또 금호도까지 다리 나져 버리지. 또 남해 해저 신덕에서 또 신덕 해수욕장에서 남해로 해저터널 나져보지 하면 당연히 여수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그런 관광 코스 또는 드라이브 코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단 이렇게 큰 SOC, 이 큰 이런 시설은 제가 시장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게 이렇게 다 완성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저 성격상 제가 했습니다 이런 말은 막 언론에 안 떠들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시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그런 큰 이런 SOC가 아니라 생활 SOC, 수도, 뭐 전기, 골목길, 도로, 동네 도로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또 가까운 데 공원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필요에 와닿고 그런 것이 잘 된 동네가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명품 도시가 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적어도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는 27개 음원동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여기 계시는 시도원들이 전부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그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세금을 주민이 냈기 때문에, 시민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해줍니다. 애로부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떼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네는 꼭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건의하시면은 일단 듣고 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중앙하이츠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양회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3년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아까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둔덕동 주민들은 정말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을 좀 많이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수시에 노인복지관이 여천 쪽에는 쌍봉 쪽에 여수 노인복지관, 원도심 쪽에 국동에 동여수 노인복지관, 그리고 동정 쪽에 동여수 노인복지관 분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둔덕동을 중심으로 이제 이 복지관, 좋은 복지관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이용하는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그 시민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둔덕동을 중심으로 주삼동, 봉계동, 미평, 신기 이렇게 그런 쪽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둔덕동은 교통요지 아닙니까? 이곳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설립할 것을 이렇게 제고해 주셨으면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 아무래도 이쪽으로는 의료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해서 이쪽의 어르신들이 또 인근의 동에 사시는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아니 잠깐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됩니다. 예, 좀 이따요. 일단 우리 그 조영화 우리 과장님 일단 대기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우리 신도관 파밀리의 위에 제가 살고 있는 위에는 그 여수시 노인복지관이 있고 다음에 저기 국동에는 복로수 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공화동에 또 아직 많은 설치 예정에 있는데 여기는 대차 없습니다. 이 가운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조영화 노인 과장님, 장애인 과장님께서 어찌 한번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드리십시오. 제가 뭐 잘 아는 거나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영아입니다. 우리 양회두 자치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시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교충의 요지이고 이게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노인 여가 시설로 이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인근의 미평동이라든가 또 웅천에 어르신 문화체육센터가 또 건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수나 이제 여수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차량을 배치해서 지금 이게 이제 인근에 그런 여가 시설이 없는 곳들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도심에 이제 한 3, 40년 전부터 원도심도 동정 인근에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님 말씀대로 그 관문동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착공을 하게 되면 25년도에나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모든 것은 장기적인 연착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뭐 1, 20억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또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또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뭐 적게는 100억 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장에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어렵고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인근의 현황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들어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둔덕동 석교공당 노인회장 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우리 경로당은 1988년 준공되어 30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하며 전기까지 누전되며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방에 곰팡이가 너무 심하며 장마가 지나면 도배를 하지 않으면 노인분들이 쉴 수 없는 쉼터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여 주십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의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 밑에 말이죠. 네. 예. 이건 우리 심근아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아니면 두 분이나 나오실랍니까? 예. 예, 나오십시오. 이 경로당이 몇 년 됐습니까? 35년 됐습니다. 1988년에 예, 그러면은 전부 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예, 우리 지금 심근아 우리 이 건설 과장님이 그 경로당 가봤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예. 네, 건설과장 신근합니다. 정경빈님께서 건의하신 그 석교마을회관 노화로 인한 신축 요청 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석교마을회관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5년이 경과되었지만은 건물 상태는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문제가 지붕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서 뭐 천장이라든지 벽체, 장판 등이 지금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년도에 리모델링비를 그 예산 확보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수를 하면요, 1년 지나면 바로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를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판넬로 좀 싸주라 했어요. 옥상 옆을요. 벽면을 안 싸면요, 벽면에서 물이 있으면 장마가 끝나도 비가 계속 흘러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수리만 하면 예산만 계속 소모되고, 또 이 예산을 제가 해보니까 노회장이 8년 했는데 1년 되면 예산 좀 한 몇백만 원 타다 보면 5년을 기다려야지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수리하려고 그 판넬로 수리하려고 여러 번 견적서 내고 제출해봤어요.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만 드는 거 아니라 이왕에 한번 지시려면 신축해 주는 돈이 더 적게 든다. 그리고 그 보강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5천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경과. 네, 그럼 5천만 원 갖고 수리할 수 없어요. 지금 견적서 받은 것이 지금 보통 판넬비가 한 40% 올랐습니다. 옛날에 2020년도 내가 받았어요. 지금 견적서도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 지금 40% 올랐으면 7천만 원, 8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없는 우리 진짜 빈곤은 섞여보라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누가 대고 수리를 할 겁니까? 예,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요, 딴 데 많이 돈을 좀 쓰는데 공원 같은 데는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경로당 좀 해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계속 수리를 해도 지금 누수가 되니까 그러면 우선 안전 진단을 한번 해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이제 신축을 검토하고 그 안전 진단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어요. 보강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네, 우선 먼저 안전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이제 우리 노인 회장님이야. 자꾸 고쳐도 한 번 고치면 5년 동안은 그 경로당은 돈을 안 주거든. 왜냐하면요, 지금 등록 경로당만 지금 여주에 526개가 있어요. 마을에. 그렇기 때문에 526개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애타지. 그러니까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냥 다 해부르지. 이렇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과장님 안전진단해서 이렇게 약간 땜빵적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누수를 못 막으면은 안전진단해서
예, 뭐 신축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랑요. 예, 예, 예. 예, 그 또 질문 받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예, 우리 사모님 하세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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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예. 둔덕동 11동 주민 조윤영입니다. 저 구성신병원 교차로에서 그 중앙 하이츠 아파트까지 인도를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그 미평 파출소에서 구성신병원 교차로까지는 인도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신병원 교차로에서 중앙 하이츠 아파트까지 인도는 그 도로 블록이 노후화돼 가지고 노면이 고르지 않고 패인 곳도 있습니다. 도시 미화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린이나 노약자가 보행 시에 넘어질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 도로를 꼭 그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하시려고요? 예, 오셔서 하세요. 예, 예, 맞아요. 거기가 뭐 보도블록하고 막 콘크리트 돼가지고 좀 울퉁불퉁 해가지고 안 좋아요. 예, 한번 근데 저는 이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기술자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예. 예,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올해 지금 추경에도 지금 일부 3천만 원이 확보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나머지 끝까지 하려면 또 추가로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또 나머지를 확보를 해서 구간을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뭐 국장님. 그러면 내년까지는 잠깐. 들어보고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요. 정확히 해준단 말을 안 해. 내년까지 지금 예산 반영 해보겠다 그러는 거지 지금. 국장님 그러면 내년까지는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계속 지금 연차 사업을 해오고 있고 예. 있어서 내년에 한 1억 정도 확보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박수 치는 거지 이때. 자, 이제 우리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국장님이 둔독 동민들한테 약속을 해버렸으니 제가 약속한 건 아닙니다. 아니. 저분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김병환 국장님이 그 여수시에서 가장 고참 지금 국장이기 때문에 고참 국장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늦어지면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저분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뒤에. 이거 먼저 시장님 잠깐 먼저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 주민자치위원회 등록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강중환이라고 합니다. 죄송스럽게 시장님 전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둔독동은 여수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몇십 년 동안 저희가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은 토요일 주말 시간대 둔덕 상거리에서 저희 둔덕동 내려오는 길이 어마무시하게 막힙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수 시민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작년에도 제가 안건을 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 중이었었는데 안건을 내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렇게 안건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재작년가쯤에 아마 웅천 지회에서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샤워 꼭지에다가 정수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시장님께 드리려 했던 게 그 필터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통 그 필터 하나를 보면 설명서를 보면은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쓴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주 만에 이 필터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저희 이쪽 여수 쪽에 들어오는 상하수도 관로가 굉장히 누수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과 직결된 거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종환 사무국장님 참 제대로 된 마을 그
흔한 문제를 이렇게 건의하시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를 또 이렇게 건의하시네요. 근데 사무국장님 우리끼리는 말로 저 둔덕동 봉계동 삼거리에서 11호 광장까지 한 차선 더 늘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 그 일단 예 저도 뭐 개락적으로 뭐 선무당이 사람 남다고 가볍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법률 전문가지 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 도로 전문가 우리 도로과장님 한번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 상수석 과장님 다 준비하십시오. 우리 또 전문가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예. 도로과장 오종환입니다. 도로를 내 가지고 차량을 통행하면은 좋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만족하고 좋을 걸로 편안하니.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도로를 내고 있는데요. 건의하신 둔덕 삼거리에서 동사무소까지의 그 도로 1차선을 추가로 설치해주라는 건의사항은 이미 그 지역은 도시계획이 완료가 됐어요.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에서 다시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10년 걸립니다. 10년.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로 1차선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교통 정체가 해소되는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또 판단도 해보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사무국장 들으셨죠? 그럼 거기는 지형이 그리 옹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거기는. 내려오는 길이 자꾸 없이 이 언덕이 돼가지고 참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 뭐 보통 상식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그렇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우리 상수석 과장님 대차고 농물 그것을 놓치 좀 해보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수석 과장 김정남입니다. 그 이제 우선 먼저 탁수로 인해서 그 불편을 드린 점 사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는 그 상수 관로가 총 1,6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한 4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노후 관로인데 거기를 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 한 3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5월부터 25년까지 1차로 300억을 투입해서 그 관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2차는 2,080억을 환경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선생님 민원은 저희가 이번 주 내로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현장 조사하고 그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당장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이 탁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현장을 확인해 보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러는데 당장 확인해 볼 수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 예를 들면 어떻게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네, 이제 탁수 발생의 원인은 굉장히 그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관로도 있겠지만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유 아파트 민원은 탁수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선생님 집만 문제인지 그 어떤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현장 조사를 해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실 겁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이번 주에 과장님이 가서 거기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해본다 그러니까 일단 그 민원은 그렇게 이렇게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과장님 좀 무식한 말인데요. 그 3일 배수지 말고 학용 정류장에서 물을 끓여오는 방법은 없어 라운지를. 지금 고지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현재 가압 펌프를 학용 정수장에서 지금 3일 배수지로 가압 펌프로 해서 물을 올려가지고 급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사모님. 네.
안녕하십니까. 둔덕동 주민자치위원 박일항입니다. 둔덕동에는 연둔청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연둔청과 이쪽 마을 용수천이 터널이 연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수천과 생태습지 터널을 확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이렇게 건설과장님 오시고요. 그걸 근데 그 사모님 그걸 어쩌라고 그것을? 아니 제가 그거 알긴 하는데 지금 부장 지금 이렇게 용수천하고 생태습지 이게 그 등산하시 주로 걷습니까? 그 걷는 길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물 빠지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그 지금 과장님 뭔 말씀인가 하나 들으셨죠? 네, 현재 가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걸어요. 네. 근데 그거 좀 걷는데 이 길이 지금 여기 막혀 있는가 봐요. 그걸 해결책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건의하신 그 용수천 그 생태습지하고 그 위에 상부 용수천 간 지금 현재 있는 터널은 그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 안과 박스입니다. 이곳으로 지금 보행을 하게 되면은 그 보행자의 그 안전 사고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안과 박스를 확장한다든지 그 통행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연등천 재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전남대 후문 쪽에서 라온역 밑에까지 그 미평 수원지 한 2배 정도 되는 그 저루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저루지 공사를 지금 올 하반기부터 착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저루지가 완성이 되면은 주변에 그 산책할 수 있는 그 수변 공원, 뭐 휴식이라든가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하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또 밑에 습지하고 그 연결이 필요하면은 저기 터널 확장보다는 그 데크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그러면은 미평 수원지보다 2배 큰 거 또 뭐 하나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문 쪽에 용수들에 저기 저류지가 생깁니다. 그 좋은 공원 하나 생겼으니까 더 좋으니까 좀만 기다립시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용수천하고 생태습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평 수원지 저수지 것보다 2배 큰 이렇게 호수가 하나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저류지가 뭐 얼마나 좋게 또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만 한 1, 2년만 참읍시다. 예,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에 그다음 하시고요. 예. 저 손민영이라고 합니다. 둔덕동에 오셨으니까 시장님께서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번째 이렇게 시장과 대화에 나와봤는데 오늘 진정으로 정말로 시장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시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형식적이고 그냥 대충 하는 형태,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형태였는데 오늘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희들하고 여수시에서 함께 나서 이렇게 여수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이 시장을 하니까 확실히 좀 낫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둔덕동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여수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저희 아들 녀석이 조그만 펜션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숙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시설들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좋은 시설들 아무리 많이 개발해 놔도 와서 시민들이 정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불친절하고 요금 비싸고 이러면은 절대 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베네치아가 한 30만 인구가 됐다고 그래요, 처음에.
근데 지금 한 7만 100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데 여수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수에 와서 정주권이 좋아서 여수로 정말 여수 가면 살기 좋다. 물가가 안정이 돼서 정말 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형식적으로 그냥 막 어떤 시설 좋게 해놓은 거 이런 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저 자신부터도 제가 며칠 전에 그 오동도에서 그 외지의 관광객이 오셨는데 저희 제시 행사가 있어서 그 오동도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서 맛있는 식당이라든지 뭐 어디 가봐야 될 때 이런 걸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드렸더니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자로. 정말 고마워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저뿐 아니고 우리 여수 모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그 우리 여수시 전체 인프라에 대해서 지식을 좀 가지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조그만 그 얘기라도 정말 친절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전에 젊었을 때 제이시라면서 일본을 가보면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그 백화점 그 점원들이 정말로 인사를 잘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제가 자동차 사업을 하니까 또 거기에 많이 전복을 지켜서 했습니다만 여수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자료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 배포를 해서 시민들이 조그만 지식이라도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정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단 뭐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 뭐 그것이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단군 이래 지방 도시로서는 여수에서 이렇게 많이 관광 외부인이 오는 경우는 지금 여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참 여수 가니까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참 친절하게 해주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수 관광 콘텐츠나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시민들을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소책자를 발간할 사람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은 뭐 이통장 세배나 이런 걸 다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런 주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저는 둔덕동 박춘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자랑거리 중 하나인 옛 철길 산책로 대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옛 철길 자전거 도로를 걷다 보면은 망중앙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미평 화장실부터 신기 주공 아파트 화장실 사이가 약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은 그때 시민들이 생리현상을 참지 못하고 풀숲이나 이런 데서 해결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참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꼬면서 막 조금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구 미평역과 역 화장실과 신기 주공 사이 화장실 사이에 우리 화장실을 하나 해주신 거 어찌겠습니까? 그 시장님 어머님도 저 한라파트 계신다면서요. 한라파트 앞에 참 그게 좋습니다. 그 화장실 하나 해주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많이 걸어요. 근데 저도 신동한 파밀리에서 큰 길 건너서 구 미평 그건 아니다. 우리 이렇게 구 여천역에서 여천역이 바로 화장실 또 새거리 하나 있어요. 역사에 쭉 올라다 봅니다. 그 다음에 신기주공 화장실 있고 또 이렇게 미평역까지 있는데 진짜 미평역에 신기주공에서 미평역까지 좀 멀기는 멀어요. 그 사이가 아니 3km인데 그게 무슨 누가 이거 좀 설명하랍니까? 지금 왜 공원과장님 안 나오셨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문과장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까 뭐라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여기 갔다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대차 신기 주공에서 구 미평 역사까지요. 거기는 생각을 안 해봤네. 알았습니다. 이거 하면
가가지고 한번 협의해서 적으십시오, 총무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래 네, 네. 해서 살짝은 그 핸드폰 번호 좀 주시고 가십시오. 그래야 유성으로 연락 드릴게요. 다음 또 질문. 예. 네. 여기 민들레미째. 여의분이 화장실이야 뭐 여의분이 뭐 얼마나 뭐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10평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10평은 돼야죠. 그러니까 거기가 좀 가다 보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리도 제 역시도 마찬가지만 가다 보면 막 다리를 꼬갖고 막 다리를 꼬가지고 아니,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해결책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큰 것보다도 적은 거 하나 해주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하나 해주십시오. 예. 우리 총무과장 꼭 우리 박춘래 우리 네. 선배님 전화번호 받으셔갖고 네. 그거니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말씀드립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여기서 계신 분들이 손을 들고 한번 해보라면은 90%는 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당연히 알죠. 그러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야 그냥 자기 땅에다 아무데나 해버리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행정은 그것이 아니라 무슨 화장실에 거리가 있고 뭐 좀 그런 거 있더라니까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잠금 장치가 그래가지고 시장이 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거요. 그러니까 된다고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해보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둔덕동 신한 아르시스 아파트 관리소장인데요. 저희 신한 아파트하고 구 성심병원 사이에 고락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 배수로가 배수로 스크린이 항상 막혀요. 낙엽으로.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배수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아파트입니까? 근데 저희 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주기적으로 낙엽 청소를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엽 청소를요? 예. 주로 가을에. 그러니까 월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한 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한번 현장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네. 예. 신원 아리시다고 성진병원 거기에 과장님 메모해서 네. 뭐 현장 방문해서 네. 뭐 그리고 또 좀 한번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주로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 좀 적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단지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고락산 등산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빠져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 여러저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관리를 해오고 왔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쪽에서 계속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산에 있는 그냥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까? 네. 그런 것 같아. 고락산에 있는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아파트 단지에 수목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사모님. 사모님 뒤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둔덕동 1통 통장 박점숙입니다. 저희 마을은 1반, 2반, 3반, 5반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4반과 5반은 아파트 단지이고 마을 주변 1통, 2반, 3반은 옛날부터 있던 마을입니다. 근데 15년 전 나온유 건축할 때 3반만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년에 해준다는 정화조가 지금까지 1반과 2반 75가구가 있는데 그 1반과 2반은 정화조 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에 제가 지금 8년째 통장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건의를 했지만 자꾸 내년에 해준다고 또 이번에도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
그 들에 저수지도 있고 그런데 저수지 되기 전에 우리 1, 2반 정화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 사업단이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수시설팀도 나오셨네요. 예, 마스크 벗으시고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저류조 좀 생기기 전에 해주시오. 예, 하수시설 팀장 주원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용수마을 그 밑쪽 말씀이신가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하수 광거 BTL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국비 승인 국회에 한도액 승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요 내년부터 사업에 아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예, 것입니다. 해드리긴 책정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국가에서 저렇게 큰 계획을 잡아갖고 하는 것은 100% 되는데요. 한 2, 3년 걸리겠어 보니까. 딱 말하는 폼이 그래. 말하는 폼에 2, 3년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H 아파트 관리소장 나태희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로 시설 문제인데요. 저희 아파트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바람막이가 없어서 요즘 같이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 올 때 주민들이 다니면은 그 옆에 지붕은 있는데 옆에 사이드에 바람막이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리 아파트 육교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외감도 느끼고 차별감도 느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근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저기 육교에 바람막이가 있다고요? 예, 옆에 사이드에 저는 정확히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혹시 저기 여기 국장님, 이 버스 정류소의 바람막이는 제가 알았는데 육교 바람막이는 뭔 말입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예, 시설관리사업단장입니다. 그게 아마 설치가 된 지가 좀 오래돼서 바람막이가 없고 요즘 신규로 하는 데는 이제 대부분 그 밀폐 차단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안전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거든요. 바람막이를 해서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전만 문제 없다면 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뭔 말인가 저는 못 알아듣는데 예. 하여튼 그런다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냥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모인 짐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시장한테 찾아와봐야 시장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왜 도로나 이렇게 뭐 이런 수도 이런 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 전문가 오셨을 때 이야기하십시오. 네, 시장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하세요. 질문하실 겁니까? 예. 빨리 끝내라면 둔덕동 용수마을에 살고 있는 늙은 농부 한 사람 김충헌입니다. 저희 마을은 그 하천 공사로 인해서 하천을 무분별하게 파헤치 가지고 아주 깊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내리쳐다 보면 떨어지면 또 올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천이 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그 깊은 꼬랑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 농사를 어찌 질 거냐고 물어보면 퍼올리서 지라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뭘로 퍼올리겠습니까? 전기시설도 안 돼 있지. 갑자기 퍼올리서 농사를 지라 그러니 이 농사 짓는 그 양수기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빈약한 농민들이 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기시설 한 번 하는데도 저희 돈이 몇십만 원, 돈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봇대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농사용 갑으로 해서 전기 계량기 붙이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그릇만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물을 퍼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퍼 올리게 되면 양수기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내일 모레 곧 모를 심을 때가 되어 가는데 지금 노는 메말라 있습니다. 물은 계속 그 지풍고랑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을 올려서 일반 농토로 물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시설 하려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파브로 쓰면 그런 부담 안 주고 농사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브로 쓴 게 파브린 것을 책임질머지고 시장님이 어쨌든 간에 그 전기시설 해주시고 또 전기시설 해놓으면 안 되고 거기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기계도 다 준비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채려봐야 답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농촌기술센터에서 안 오셔도 우리 과장님이 답하겠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예, 제가 그 얼마나 깊이 파버렸으면 그 대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물이 필요라는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그 용수마을에 이제 밭은 필요 없을 것이고 일단은 그 논을 짓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밑에 들 가운데 이제 좋은 농토는 전부 저리지를 만든다고 해갖고 시에서 다 매입을 해버리고요. 네. 이제 그 우로 말입니다. 그 우로만 지금 이제 농사를 질 농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농토는 있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하십시오. 그 물이 네, 그 지금 하천을 기존 하천보다 조금 깊게 파고 또 옆으로 확장한 것은 이제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 사유는 하천 범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유수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하천 단면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인근 농지로 이제 물이 보를 만들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지금 계속 그런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번 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문제 없게 지금 조치는 할 겁니다. 근데 그 공사가 이제 완료되기 전에 이제 이번 농번기 때 물대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공사 관계자들하고 하여간 그 협의를 해가지고 영농에 지장 없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르신은 내년부터는 지장이 없네요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물을 댔는데 올해는 우리 신문화 과장님 그 농촌기술센터 그 장인호 소장 해가지고 장인호 소장님 이야기 한번 해가지고 뭔 장비가 있을 거예요. 예, 건설과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못 했는데 지장 예격금 한번 올해는 그냥 그 시청에서 기계를 갖다가 양수기해서 물 채우기로 하고요. 내년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장 예격금 물 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금 안 하셨어. 아니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영수부락 통장 박점숙인데요. 우리 마을에 지금 여도 아파트 앞에 그 호반에서 땅을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일종이 돼가지고 그 건축을 높은 건축을 못 한다 해서 5층으로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다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금방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그 이종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마을 주변에 전부 다 이종으로 바꿔주시면 높은 건물도 짓고 또 저수지가 들어오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종이기 때문에 이종으로 바꿔주라고 오늘 이렇게 주민과 열린 대화에서 말씀하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 자꾸 많이 생겨요 저한테 지금. 그러니까 그냥 말한 김에 다 해볼랍니다. 저기 우리 둔덕동에 지금 저수지 들어온 데가 저기 여기 전남대학교 전부 다 묵힌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그걸 또 이제 딱 풀어놓고는 이제 그거 해제된 뒤에 여수시 또 뭐 관광지로 뭐 문것부터냐 어쨌다냐 그런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수불하게 제발 좀 어려움이 안 당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여수시 둔덕동이 제일 영수불하기 후지고 후지입니다. 화장님은 저런 데 다 가봐도 우리 동네 같이 후진 데가 없어요. 시장님 널리 알으시고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의원님, 이선호 시의원님, 이창기 의원님, 주승엽 의원님 많이 우리 마을에 도와줬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여도 아파트 앞에 그 아파트 짓는 호반에서 짓는 그 양반이 지금 이 종을 지금 1정에서 2정으로 바꿔서 지금 한 30정씩 올려주게끔 해주라 그 소리만 지금. 네, 그것은요. 제가 여기서 다 못해. 왜냐 그러면은 저도 모르고 여기 담당 과장님도 아무도 안 오시 하시려고 네, 하지 말지 또 뭐. 아니 나오세요.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거 한번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건설교통부장 이경조입니다. 방금 우리 통장님께서 건의하신 그 우리 지구단지 변경이요. 요 관계는 저희들이 개인들이 이제 요구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변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 지구단지 용도를 변경을 하면은 아마 5층만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3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보기는 좋아도 주변에 또 마을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한 것은 예. 마을에 가서 왜 그런 말도 못 하고 왔냐? 그러면 제가 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합니다. 예, 저 사모님, 자, 예, 예. 통장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한려 아파트 노인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노인정에는 여성분들이 한 30명이 넘게 계시고 남자분이 열 몇 명 계십니다. 아마 내가 복지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한려 아파트 노인정이 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도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는 한 사람 명경자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저희 노인들이 거의 연세가 80이 넘거나 80입니다. 87세, 8세, 9세, 90. 그러는데 이 중에 어르신들은 저희는 층계를 올라와야 돼요. 근데 층계가 안 올라오고 할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백구동에서 그 노인정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리를 하나, 다리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제 건널목이라고 해도 되고요. 다리라고 해도 되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까 그거를 하나 해주시면은 저희 어르신들이 편히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분도 계시고 거의 못 올라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모님, 그 노인정 뒤를 네네. 타가지고 들어가자고? 네네. 그 뒤에는 터진 데가 없죠? 터진 데는 없으니까 백구동에서 우리 창문 쪽을 뚫으면 됩니다. 참 2층 창문 들어오는 대로. 참 희한한 방법도 간 것이네. 응? 예?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 필요 없이 그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시죠. 앞에서 그 앞으로 해서 계단 필요 없이 뒤에서 그냥 들어가 보자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가능한 거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가능한 거라고 저는 아니 저기 과장님 이거 알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거 검토하고요. 네. 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랑 같이 연결해서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 말은 매감는 건물을 뒤로 터가지고 그것이 뒤에서 그런 것은 거의 관계가 없고 그거를 해주십사는
얘기는 거의 있었습니다. 아, 해주신다라는. 과거에도 그 말씀은 있었습니까? 네. 그러는데 이번에 좀 신경 써주죠. 왜냐하면 지금 넘어지시거나 막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네, 저희가 현장을 우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그만합시다. 오늘은. 왜냐하면 가서 이제 배도 고프고 점심도 드셔야 되고 또 우리 또 어르신들 또 집에까지 걸어가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